안녕하세요.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의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인터뷰 서울시 의회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들 각자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원 권영희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교류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고요.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도 소속돼 있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그 연구 모임인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사인데요. 서울시 약사회 여약사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는데 북한 어린이 돕기, 겨울 내복 보내기, 또 영양제 보내기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또 이렇게 소속하게 됐고 이제 전반기에도 일하고 또 후반기에도 기획경제위원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예, 반갑습니다. 저 유용입니다. 지금은 평의원입니다. 전직 기획경제위원장이었고요. 여기 이제 교육위원장, 전직 교육위원장이 있지만 기획경제위원장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기획을 할 때 보고를 하고 경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왜 이 서울시 직원처럼 나와서 일을 해야 돼서 지금 후반기 의장단이 혹시 후반기에 뭐 할 일이 있냐고 묻길래 난 평의원으로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의원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장인홍 서울시 의원이고요. 제 지역구는 이제 구로입니다.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이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사무실장인데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또 기존에 추진됐던 얘기들에 많이 좀 듣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서부터 소속이 돼서 이제 그쪽에서 의정활동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재선 의원인데 지난 9대 4년간 그리고 지금 10대 2년간 6년간 교육위원회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골고루 이렇게 상임위를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초선과 다름없는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위원회 계속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얼핏 들으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게 뭐 하는 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서울시 의원분들이 이런 걸 하면은 많이 바쁘실 텐데 도대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할 것도 같은데요. 세 분이 그러면은 서울시 의원분님들의 그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한번 짧게 한번 쭉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의회에서 의회 회기가 있는 기간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좀 차이가 있고요. 회기가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의회에 나와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조례를 심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회기 기간이 아닌 그런 기간에는 주로 이제 지역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선거 때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제 아침에 산악회나 이런 것부터 새벽부터 이런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 모임이 취소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모임 참여 때문에 바쁜 이런 거는 좀 요즘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전에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건데 주로 이제 주민들 많이 만나고 또 민원 듣고 또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활동들이 회기가 아닌 때는 아마 주로 있지요. 또 선거 때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 지방원들이 선거의 중심이라고 봐야죠. 중심이라고 봐야죠. 저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산악회, 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가서 인사하고 또 점심 오후대로 활동을 하지만 주로 선거에 대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는
우리 선거 때까지 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대선 참여하죠, 그렇죠. 총선 참여하죠, 자기 선거 참여하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우리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어서 예. 지금부터 선거 준비하고 보궐선거 끝나면 대선 준비하고 대선 끝나면 우리 선거하고 이래야 될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선거에 동원되는 선거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영희 의원님은 이제 약사시라고 했는데 약사 때하고 지금하고 서울시 의원 하시는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일상생활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사 일은 이제 제 전공이니까 예. 정말 아주 그 체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신입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일약학연구회 뭐 회원으로도 일하고 저는 통일약학이요? 예. 통일약학연구회가 우리 그 하노이 회담 전에 그 전에 우리 남북 관계가 굉장히 호전됐을 예.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 전체를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또 공공의 그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런 네.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좀 이렇게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어떤 그 정당 활동을 통해서 뭐 성평등이라든가 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또 뭐 노동에 관한 문제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서울 전체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데에도 다니고 또 이제 그 의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거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남북 문화체육관광교육포럼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는 그뭐 문신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고 또 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그런 남북 교류가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사실 이제 연구 단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소하면서 그 작은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그 만들고 모색해보고 시도해보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남북 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또 이제 많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님들 이제 각 분야의 그 전문가이신 그런 의원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또 그 활동하고 또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현장 방문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모임으로 이제 꾸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포럼이 이제 올해 시작됐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아까 통일약학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남북 교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신 무슨 계기랄까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북한 어린이들이 이제 뭐 결핵이 많다든가 북한 그 주민들이 이제 영양 상태가 나빠서 뭐 그런 것과 또 이제 어떤 수액 그 영양제 수액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담는 용기도 그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그 남북 협력 추진단에서 그런 이제 그 팩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도와주고 교류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약사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보건의료 이쪽에 확실히 이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북한의 식량이 좀 적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굶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우리 남한의 어린이들보다 작아요.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선두주자로 하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건의료 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그 통일부에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북한에 방역물품 보내는 걸 승인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이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뭐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막혀 있다. 아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저희들도 예산을 금방 통일되는 줄 알았죠. 2배 이상 늘려가지고 일해 해놨는데 지금은 뭐 거의 막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지만 예.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경기도와 강원도가 이렇게 접해 있긴 하지만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부적으로 보면 제일 큰 도시 평양과 서울의 역할이 크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뭐 준비하는 단계고요.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이제 추진할 때는 이게 극비사항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나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들을 만나서 탁구 대회를 하자. 중국, 일본, 남한, 북한, 러시아 이 정도로 이렇게 자꾸 활로를 뚫고 있죠. 아니,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 그렇습니다. 근데 극비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추진할 때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안 나와버리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예. 극비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극비입니다. 아니 작년에는 그 5개국의 수도에서 그 수도가 모여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탁구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북아시아 친선 탁구 대회. 근데 이제 1차를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2차를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어차피 그것은 코로나 영향도 좀 있긴 있었겠네요. 올해 안 된 거는. 예.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 탁구 대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유치 경쟁에 나섰죠.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저희가 개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장 의원님부터.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이다 또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이런 정도 생각인데요. 뭐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게 평화 뭐 이런 정신이고 그렇죠. 특히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이 함께 올림픽을 치러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또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고 명분이 있다. 다른 어떤 수도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명분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의 공동의 컨센서스와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차단되고 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국면이 해소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쨌든 이게 공동 올림픽이니까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이걸 그 추진하는 기구랄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즉 유치 경쟁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평양 쪽하고 막 교감이 있고 컨센서스가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정도까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현재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올림픽은 도시가 유치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죠. 서울과 평양 예. 이렇게 해당 도시가 될 것 같고 서로 컨센서스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 추진단이 만들어지겠지요. 예. 그러면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평양을 대표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할 텐데 저희 의회의 바람은 저희는 뭐 의회입니다만 의회도 그 중에 한 몫을 또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이런 포럼에 회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그런 좋은 시기가 오면 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막혀 있기는 한데요. 결국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포럼 벌써 이 명칭 자체에서 이거 딱
공동 올림픽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면에서 북측과 교감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가져보자.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게 이 포럼 차원에서 혹시 이런 걸 갖고 계신가요? 이제 포럼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기는 너무 어렵고요. 예. 이제 서울 평양 이제 올림픽 공동 유치 그러니까 꼭 서울하고 평양이 그 뭔가 동의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예.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지도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예. 돼서 어떤 국제적인 캠페인 같은 예. 것들이 뭐 일어나서 한반도의 그 평화를 위한 어떤 예.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붐 또는 이제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제 그 유영 위원장님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신 어떤 서울특별시 남부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이제 서울시 그 남북협력 추진단이 뭔가 그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예. 또는 이제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는지 좀 이렇게 감시하거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어떤 기구랄까요? 조직이랄까? 이걸로 남북 협력 추진단. 추진단이 네. 아, 이런 게 아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회하고 남북 협력 추진단하고의 관계랄까? 협력도 하고 좀 견제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기왕 조례도 발의하셨다고 해주셨으니까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견제보다는 예. 무조건적인 지원이죠. 예, 조금이라도 해봐라 이거고. 우리가 이제 포럼에 대한 바람은 이런 거라고 봐야죠. 정부 차원은 움직이기가 지금 굉장히 좀 민간해서 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포럼의 역할이 좀 있지 않겠는가. 예. 민간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예. 하고 있거든요. 이 중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정부가 움직이도록, 정부가 대외교적인 면에 대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좋겠고, 예. 우리가 지금 남북협력 추진단은 거의 일을 못 하고 있지만 좀 일을 하게끔 어떻게라도 예. 뭐 의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비 사항입니다. 이 보고를 못 하게 해요 저희들이. 아, 예. 간담회상에서 우리들만 예. 듣는 데서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예.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야 왜 그거 보고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아까 좀 전에 주제로 돌아가면은 하계 올림픽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바람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 얘기가 일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죠. 예. 저는 우리 국민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면 독일이 지금 정말 행복한 국민들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통일은 안 됐지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는 외국인은 북한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은 북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다른 관광 관광 지역도 좀 풀어서 관광 차원에서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포럼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부서 체계로 이제 남북 협력 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 그 부서를 또 의회 차원에서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제 있기도 네. 한데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어떤 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 이런 네. 것들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협력 기금도 많이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하나의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남북 협력 추진단 특히 서울시가 자기의 이름으로 남북 협력의 주체로 나서서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나마 신락 같은 교류를 하고 있는 민간이라든가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지원과 우회적인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좀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 이름 당장 북한하고 또 평양하고 뭐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고집할 것이 예. 아니라 예. 다양한 루트,
최근에 또 보면은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뭐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다양한 어떤 민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또 예. 발표도 했고 뭐 1,000만 불인가요? 북쪽에 예. 그 해외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닫혔을 때는 간접적인 교류 협력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를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방문지로 이제 택해서 예,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 이제 서울시가 뭘 그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서울이라는 이름을 걸어야 되는 게 이제 집행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도시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그 광역단체 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그런 광역단체들이 어떤 좀 기금을 조성해서 그 민간단체하고 뭔가 옴니버스 같은 형태로 해서 충분히 그 추진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그 벗어나는 뭐 이제 농산물은 안 되는데 농산물 가공품은 뭐 교류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예.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제 그 포럼에서 이제 처음 그런 소통을 했으니까 어떤 그런 그 작은 곳에서부터라도 이제 어떤 교류의 물꼬를 트는 예. 그런 노력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토론에도 좀 예. 만들고 또 정책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